에, 이제 11.3에서 11.4에서는 남녀관계 이야기를 다룹니다. 먼저 한 이야기 연결시켜 봅시다. 범인의 삶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는 금전관계, 이해관계고 하나는 남녀관계입니다. 신령이야기나 영웅이야기에 있어서는 금전적 이해관계도 문제되지 않고 남녀관계도 별반 이야기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일상생활에 들어오니까 남녀관계가 아주 금전적 이해관계와 함께 부각되는데, 금전적 이해관계보다 남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관심거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서 남녀가 많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남녀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문학은 관심을 끌고 대중적 인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 관계에 어떤 파탄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남녀 관계의 차질은 문학의 영원한 주제라고 했는데, 범인이 주인공이 된 문학의 영원한 주제가 됩니다. 자, 남녀관계 그 차질과 파탄에 생기는 문제를 크게 정리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총론이 힘을 잃고 강론이 등장합니다. 앞에 영웅 이야기는 세계적인 범위의 비교론을 전개했어요. 왜냐하면 총론은 비교 가능해요. 총론이 힘을 잃고 강론만한 남녀관계는 비교가 가능하긴 하지만은 너무 다원적인 얘기가 되고 얘기가 복잡합니다. 이 강의에서 이것을 비교론을 전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걸 조금만 얘기하다 말면 이상해요. 남녀관계 이야기의 세계적 비교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놓고 장차 다른 분들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내 자신이 그동안 했는 성과도 들어있긴 해도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남녀관계 이야기도 어떤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왔습니다. 역사적 변천을 뭐라고 용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짓지 말고 대표적인 작품을 들어 5개를 여기 작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치원이 겪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수의전에 전하는 쌍여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의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복잡하니까 최치원이 겪었다고 하는 주인공 이름만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시섭이 지은 한문 단편소설 이생규장전을 두 번째 단계의 본보기로 뜹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에 전하는 서사무가 연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 올수록 그 내용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또는 판소리를 기록한 춘향과 춘향전 18세기 무렵에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장편 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강경의 인간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 5개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그 변천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최치원 이야기나 세경본풀이나 이게 많은 말로 전한 게 아니고 라가 춘향가가 말로 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맞습니다. 김시섭의 이생규장전이나 인간문제는 글로 창작한 겁니다. 여기 구비 창작화가 기록 창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전하다가 기록문학으로 넘어온 커다란 변화를 남녀관계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것 중에도 국문으로 적은 것이 말로 전한 작품 가운데 창작한 작품 중에 가는 말로 전하다가 글로 적은 것 같아요. 한문으로 기록됐고 어떤 것은 국문으로 기록됐습니다. 창작을 할 때도 한문 창작이 있고 국문 창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한문으로 쓴 것, 국문으로 쓴 것이 다 있어서 이 5개의 사례 가운데 그런 문학의 그 구비냐 기록이냐 한문이냐 국문이냐라는 변천이 모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인공을 보면은 앞에 둘은 남자가 주인공이고 남녀가 다 등장할 때 누가 중심이냐 주인공이냐 판단하는 건 뭐냐 누가 누구부터 등장하느냐 또 의식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연 가와 나는 남성 주인공이 이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나 춘향가나 인간 문제는 세경본풀이와 춘향가는 세경본풀이는 좀 더 여자 중심의 성향이 보이고 춘향가는 남자 중심으로 전개되지만은 결국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몽룡전이라는 말은 없을 뻔한데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춘향 이야기하고 춘향전입니다. 두 대 나오는데 왜 이몽룡전은 아니냐? 예, 춘향이 주인공이고 춘향에 나타나는 어떤 운명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몽룡은 뭐 책방 도령할 때나 의사할 때나 이몽룡이 그 모양 그대로지 춘향은 처음과까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강경의 인간 문제라는 것은 여자가 창작자라는 것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주인공으로 하다가 여자를 주인공으로 바뀌고 또 마침내 여자가 창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문학사의 커다란 전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경본풀이 자청비 이야기에는 무속에서 만드는 신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형태이죠. 그리고 또 앞에 둘 쌍여분이나 이상규정전에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상대방 여서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서 된 귀신 이야기입니다. 신령 이야기, 귀신 이야기로 가고 그 뒤에 그것이 사람 이야기로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 관계를 드러낸 범인 이야기 속에도 신령 이야기와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둘 쌍여분과 이생규잔에서 남자 주인은 죽어서 귀신이라는 점이 같으면서 또 다릅니다. 최추원이 만난 여인은 최추원이 중국 어디에 있는 두 여인의 무덤인 쌍여분 앞에 이르렀다가 시를 짓고 우연히 그것이 무덤 속의 여인들이 알려져서 무덤 수인 여인들의 초대를 받고 하룻밤을 즐겁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생규자는 송도에 사는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지체 높은 딸인 최시전을 사랑하게 되어서 난관을 무릅쓰고 부부가 되고는 홍건적인 난이 나서 헤어졌는데 죽은 아내의 혼령이 나타나서 미진한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귀신 이야기로부터 사람 이야기로 문학사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쌍여분은 유명인물이 뜻하지 않게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생규장에서는 홍건적인 난리를 만나 헤어졌다는 역사적인 체험을 말하면서 그런 순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를 말하면서 역사적인 성격과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이러한 그 차이점, 변화를 문학 관례를 들어서 재론할 수 있습니다. 쌍여분은 세계의 경의와 부딪히면서 자아가 세계의 경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아의 의지와 판단이 무력화되고 세계의 경의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설의 특징입니다. 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규장에서는 자아의지가 세계 횡포를 용납하지 않아 자아와 세계가 상호의 관계를 가지고 대결함으로써 이생규장에서는 소설이 생겨났습니다. 전설과 소설의 차이를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논자에 따라서는 쌍여분 같은 것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한다면 소설은 기록된 서사문학 이상의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견해는 노신의 중국 소설 사략에서 글로 기록된 이야기는 다 소설이라는 데서 유래하고 소설의 관례적 특징에서 아무런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적용한 거고, 우리 소설이 일찍 생겨났다고 함으로써 하는 건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소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설이 금오신화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소설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의를 가지고 대결한다고 하는 특징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교로는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많은 외국의 사례와 함께 거론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작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네 가지, 여기 5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김시습의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쌍여분 이야기하고 김시습이 지은 이생규장전 2가지의 특징을 비교해서 이런 식의 남녀 관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으며 그 전개와 변천이 어떤 그 갈래 역사와 가지고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작품에 비교해서 많은 문학사의 여러 측면을 밝혀 논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거론하고 다 충분히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이 얽혀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휘어잡으려 하면 곤란하니까 휘어잡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조금 거론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남겨놓고, 특히 세계적인 비교론 같은 거는 또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해놓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완인 상태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에 미완의 것 중에 일부는 해명되고 일부는 또 해명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너무 간략하게 한 것 같은데 질문을 하면은 놓친 것도 이야기하고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의 수준이 모든 공연을 결정하듯이 질문의 수준이 강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토론이 부록이 아니고 학문 전개의 아주 본론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서두의 발표는 토론을 이끌어내는, 요새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중물이다, 이렇게 마중물이라고 해야 될지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될지 마중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중 나간다니까 오늘 모르니까 마중물이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제 토론을 기대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심각한 논란들이 많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하셨으므로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 전설적 경이하고 그다음에 자아와 세계에 의한 상호위에 입각한 소설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저희들은 어떤 의문이 있냐면, 어차피 구전됐거나 한문으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등속은 신화시대는 아니지만 전설시대라든지 이 이야기가 변천하는 사례에서 많이 출발을 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런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남녀 관계의 가장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죽은 여자,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쟁 때문에, 참화 때문에 그런 죽은 여자와 사랑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비롯됐고, 그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예. 다른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 예. 한국 소설의 이론에서 이런 견해를 전개했어요. 신화와 전설, 민담 소설이 어떻게 다르냐를 구별하면서 문학사는 신화 시대에서 전설, 민담 시대, 전설 시대와 민담 시대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전설, 한철이 민담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온 전설, 민담 시대에서 다시 소설 시대로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럼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하는 시대로부터 사람 이야기를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 그 중간에는 전설 시대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와 전설 시대의 문학은 맞물려 있어요. 세계의 그 전설적 경위를 보여줄 때 상대방의 남성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상대방의 여사가 사람이고 귀신임으로써 귀신은 예기치 않은 존재입니다. 이쪽 인물이 의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만나서 본의 아니게 거기에 휘감겨 들어가고 기이한 체험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 그 전설 시대의 전설의 특징을 가장 귀신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 이거 외에 무슨 파한 집에 전하는가 하는 그 귀신 만난 이야기도 중요한 예증을 들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그러면 귀신을 만나게 되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만난 귀신은 미지의 귀신이어서 역사적인 인물이고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이 미지의 귀신에게 휘둘리는 것, 그것이 전설 시대의 문학의 특징이고 귀신 이야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꼭 집어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은 그런 경이로운 미지의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삶을 이어서 고민하고 투쟁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귀신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 이생규장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계의 전설적 경위가 아니라 자와 세계의 상호의에 입각한 대결을 말하게 됩니다. 죄송하긴 한데 여기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명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생님께서 정의했던 것보다 또 서술하셨던 것도 명쾌해졌는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출현하게 되고 그 선두에 이제 김시숙 같은 인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귀신론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재론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김시섭은 문학사와 철학사, 사상사의 아주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 민담 시대로부터 소설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을 보여주고 귀신 이야기로부터 사람 이야기로의 전환을 보여주며 그 중간에서 귀신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세계의 전설적 경위를 보여주는 것이 하고 세계의 자와 세계의 대결을 말합니다. 조선 초기에 귀신 논쟁이 일어나서 사상의 대전환을 한 것을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논문이 귀신 이야기와 귀신을 이야기하는 철학사상과 귀신 이야기의 문학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고 아마 내가 쓴 가장 중요한 논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만나는 그런 경이로운 체험이 항상 있을 수 있다. 또 귀신에 대해서는 사람이 상당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귀신을 등장시키는 전설시대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라도 허백당 성현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이어받았어요. 아직도. 그런가 하면 화담 서경덕은 어떻게 말하냐면 귀신은 따로 없고 기가 모이면 사람이 사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사람의 죽음이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을 아예 부정합니다. 김시섭은 딱 그렇게 말했어요. 기가 흩어지면 모이면 생이고 흩어지는 것이 죽음인 전선 마찬가지고 서경덕의 생각을 김시섭이 더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하고 단서를 붙였어요. 갑자기 죽으면 기가 흩어지지 못하고 잠깐 동안 남아있어서 원기 형태로 남아있다. 잠깐 있다가 흩어지기 전에 원기 형태로 남아있다가 곧 흩어지게 된다. 예, 이생주정이나 만복사 저포기의 귀신은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귀가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이야기를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제기했습니다. 김시습의 그 귀신론과 금오신화의 작품의 구조는 아주 딱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금오신화 따로 그거 따로 연구했다기보다 글에 써 있는 것 그대로 동어 반복적으로 옮겨 적는 걸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지 못했고 이 귀신 이야기로부터 사람 이야기로 넘어오는 오랜 거대한 전환,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부터 없다고 하는데 전환이라는 큰 맥락을 보지 못해서 김시습의 둘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런 커다란 전환, 문학사, 철학사의 전환 속에서 그 좌표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귀가 그냥 흩어질 뿐이다 하고 서경덕적으로 생각하면 철학적으로는 매우 명쾌하지만 문학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는 극히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원기라는 개념이 아주 문학 쪽에서 아주 중요하죠. 원기는 잠깐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는 안 하시겠다고 예. 하셨는데요. 그 참 질문을 받고 내가 대답 못한 것은 귀신론과 귀신 이야기에 대한 세계적인 비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그 비교할 건 없지만은 일본에는 귀신 정리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신이 많고 작귀작선이 아주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철학사적, 문학사적 매듭이 분명하지 않아요. 귀신 이야기가 지금도 그냥 횡행하고 있고 세계 첨단 의학을 아주 천병인 동경대학 의학연구소가 있어요. 의학연구에서 세계에 아주 정상을 달린다고 하는데 일본에 있을 때 숙소가 그 근처에서 산책을 나가보면 그 군에도 이렇게 귀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요. 첨단 과학과 오랜 귀신이 공존하는 일본은 뭐가 매듭이 없어요.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래서 귀신 정리 사업을 하지 않았다. 야,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비교를 얼마나 전개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똑 떨어지는가? 크게 궁금해요. 중국에서 요제지 이런 것도 예. 주로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요제지인데, 그렇죠. 요제지도 많은 부분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와 세계의 대결이 아니라 세계의 전설적 경이의 쪽에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김오신화의 모본이라는 전등신화와 김오신화의 전등신화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그 세계의 전설적 경위가 두드러져요. 그거를 김시습이 고쳤어요. 요제주의나 전등신화와 같은 패거리들이죠. 그래서 그거 딱 전환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중국 작품이 뭔가 또 중국에 어떤 철학이 있는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지 않고 중국은 하도 넓기 때문에 뭐가 하나로 딱 이렇게 매듭 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크기가 적당하니까 하나로 딱 매듭 져요. 한국 소설의 이론에서 분석하셨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명쾌하게 더. 예, 한국 소설의 이론에 하고 나서 귀신 논문을 또 별도로 쓰고 그동안에 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대기는 다 추려내고 알맹이만 간추리가 이렇게 돼요. 과거에도 다른 이야기 했지만은,
죽대기가 하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도가 낮았어요. 이제 순도를 높인 거죠. 그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사람들이. 물론 해안이 있는 사람은 책을 다 읽지 않고 그냥 대각선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 너 아직도 여기까지 몰랐구나. 사실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 귀신 눈 그걸 읽으면서 참 감탄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귀신 눈으로 전개가 된 건 그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예. 그런 정의가 필요했다고. 그렇죠. 정리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참 문제가 이거죠. 귀신을 부인하면 제사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유교는 불교의 귀신을 쓸어내야 되지만 유교의 제사는 인정해야 되고 그 근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율곡이 이제 다른 귀신은 없지만은 조상의 귀신은 있어서 후손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전소의 귀신이 나타나서 제사할 때 흠량한다. 그 부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전맥을 시킨 것이 요게 탄로가 날까봐 떨어질까봐 다시 재론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감아보면 억지로 접촉을 했어요. 어찌 하지 않으랴 이렇게 말했어요. 후손이 간절하게 청하는데 어찌 선조의 귀신이 찾아와서 응답하지 않으랴 이렇게 반어법을 써가지고 살짝 넘어갔어요.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고요. 다른 귀신은 다 없애고 제사 귀신만 남기려고 하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그 일종의 종교적 사기라고, 그거는. 그 사기가 들통나지 않고 살짝 붙여놓은 게 떨어질까봐 다시 건드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상사적인 어떤 매듭이 없어요. 매듭이 없어. 그리고 이 일본은 신식과 구식이 항상 그냥 공존해요. 신식이 생겨도 구식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막 캐캐묵은 이야기로부터 최첨단 과학까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을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가장 국수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심한 서양 추정. 그러니까 일본의 신성한 나라는 국수주의하고 서양을 몹시 동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일본은 예사로 공존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각자 자기대로 패거리를 놓고 싸우지 서로 이렇게 논쟁도 안 해. 일본 가보면 동경대학 그 문학부 국문학과에서는 아주 캐캐묵은 문헌 고증 위주의 연구를 해요. 동경대학 비교문학과는 맨날 서양 사람 하는 이야기만 갖다가 소개해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쪽은 이쪽만 가고 저쪽만 가느냐고. 우리 서울대학 국문과는 그게 한 과에 다 있다. 한 과에 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다툰다. 왜? 너희들은 평생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으니까 서로 다투지도 않아요. 근데 좀 엉뚱한 얘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까? 이 귀신이 없으면 하도 인간 세상이 얼마나 심심하고 단조롭겠습니까? 네, 귀신이 없으면? 예. 그래서 그런 걸 발언한 사람은 그런 건 없고, 또 내가 엉뚱한 이야기 하죠. 후쿠오카에서 아시아 문화상을 받고 대중 강연을 하는데 한 몇 명이 모였어요. 영화 배우라는 여자가 사회를 보면서 내가 물었어요. 어릴 때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래요.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 많았는데 다 일본서 건너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예상한 것만큼 무서워하지 않자 다 가버렸어요. 뭐 달걀 귀신 뭐 많았어요. 전부 일본서 건너온 귀신이요. 우리는 귀신 정리 사업을 한 후로 귀신이 맥을 못 추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때는 왔다고 귀신이 떼거리로 왔는데 한국 사람이 예상한 것만큼 무서워하지 않자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거 아주 우문현답이죠.
그 왜 어릴 때 귀신을 무엇이 아느냐 일종의 동화적인 질문을 했죠. 동화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사상사적 대답을 한 거예요. 와, 청중이 웃었어. 우리 어릴 때 몽당 뱃자루 귀신도 뭐 소주 많았어요. 막 특히 초등학교 교실에 막 귀신이 득실득실했잖아요. 전부 일본에서 온 귀신이야. 화장실에도 다 일본 귀신. 뭐 아까이 보시, 히로이 보시 뭐 이런 거, 뭐 검은 머리 뭐 전부 저기다 일본말을 섞어 해야 귀신 이야기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2월 달인가 뭐 언제 2월 정 그다 온데다가 그 촛불을 켜놓고 뭐 갖다 놓잖아요. 일본. 아니 우리나라에 요새는 왼소에도 예, 통시에도 갖다 놓고 어디도 요새 귀신 다 일본 가고 돌아갔어요. 일본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돌아온 옛날 귀신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어떤 귀신이 있었던가 언제 돌아갔는가 귀신 신원 조사도 할 필요 있어요. 진짜 달걀 귀신 같은 건 우리 귀신하고 좀 달라요. 달걀 다 일본에서 왔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일본 귀신하고 비교해 보면 다 일본에서 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이나 화장실에 특별히 많았거든, 귀신이. 그게 아주 귀신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때. 지금은 수술식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교실에 있는 거는 교실은 그대로인데. 윤생이 교편 잡을 때는 이미 귀신이 많이 정리된 줄알아서 그때는 이미 많이 정리됐어요. 그런 그 귀신 비교는 재미있는 연구거리지만은 귀신 이야기부터 사람 이야기로 넘어온 큰 역사적, 사상자적, 문학사적 전환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거리예요. 자, 그다음 백석의 시에 보면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그래, 백석이 씨에? 예. 어. 조항 귀신 무슨 귀신 아, 조항 귀신 우리 재래 귀신이죠. 재래 우리 조항 귀신은 이제 귀신 밝기 할 때 집에 돌아서 곳곳에 이제 귀신을 하잖아요. 북에 가면 조항신을 처음 하고 굉장히 그 우호적인 성주, 마을에는 성주가 있고 주변은 그리고 집집에 귀신이잖아요. 굉장히 우호적인 귀신이고 자기 직분을 맡아서 그 집을 위해서 잘해주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정체불명이고 뭐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귀신하고는 성격이 매우 달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에 와서 이제 보고서 중에 조선의 귀신이라는 조서 보고서가 있죠. 조선을 알려면 귀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귀신을 다 정리해놓고 뜨끔했을 거예요. 일본 귀신은 너무 다르니까. 그 조선의 귀신이라는 자료를 집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면 재밌어요. 그게 아주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조사 사업이요. 일본 사람 볼 때는 귀신을 이걸 조선의 귀신을 알아야 조선을 안다고. 자, 이 얘기가 너무 많이 흩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갑시다.